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이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됩니다. 사법체계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란 평가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먼저 재판소원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 이 침해된 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헌재법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헌재법 제68조 1항을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즉 헌법소원의 대상에 이 법원의 재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찬성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요, 오늘 국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찬성의 이유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면 예를 들어 독일이나 대만, 스페인, 튀르키예 등의 나라에서도 재판 소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해외 입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입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헌재에서 이 재판 소원을 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까지 함께 규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한 발 더 나아간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안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소원의 대상을 모든 신급의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심판 대상의 범위를 좀 축소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그럼 대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최고 심급의 법원은 대법원이라는 헌법 규정에도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심제가 실질적으로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법원의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사심제를 감당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사심제를 통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기본권의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법조계에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대법원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본권에 충실한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상 사심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만약에 헌재 판단이 또 달라졌을 경우 그러면 이 두 판단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도 사실은 이 헌재의 판단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장기화가 되는데 이렇게 심판 대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한 재판을 맡고 있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고가의 술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한 의원의 제보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지난 14일인데 이틀 만에 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이 방법을 모두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구체적인 비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겁니까? 현재 이제 민주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조금은 신속하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좀 빠르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도 사실은 이러한 제보가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이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또 동석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윤리감사관실에서도 무조건 비의사실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의 비의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윤리감사관실에서 자료를 통해서 아마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윤리감사실에는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불러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입장 확인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비의사실이 있다라고 나올 경우엔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찰 결과 비의사실이 밝혀지면 이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가 소집이 되고요. 징계위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그런 절차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의 재판도 진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다수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감찰까지 나아가고 감찰 결과 어떤 비의 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결국 해당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다시 지정되는 즉 재배당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만약에 어떤 재판부가 이 재판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또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갱신하게 되는 등 이 소송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까요? 네, 전 나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발장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범죄 사실을 담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뇌물죄 및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술 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향응 제공받은 것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명목이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까지 나아간다면 형법상 술해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